제가 요즘에 또 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책이 뭐 주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을 저는 이제 쓰잖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조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온보딩에 대한 것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온보딩도 결국에는 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얼마나 큰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조직 전체가 이 신규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조직이 정말 커.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름만 대면 아는 막 이런 뭐 곳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 조직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조직이 팀으로 내려와서 팀에서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어떤 장치를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죠? 뭐 온보딩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 전체에서 시스템을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온보딩이 실행이 되는 거는 그 팀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팀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만 잘해도 안 되고 아래만 잘해도 안 되고 위아래가 함께 잘해야 되는 거죠. 요즘 제가 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진행을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이 구글 조직 안에 그 180개의 어떤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탁월한 팀, 어떤 식의 그 작용, 상호작용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왜 그 인구 통계학적 어떤 그 변인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겁니까? 나이에 대한 거, 직급에 대한 거, 경력에 대한 거, 그리고 남녀인지 뭐 학벌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엑설런트한 팀은요 나이, 경력, 출신 지역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었다. 운영 방식들도 다 다르더래요. 팀장 리더십이나 이런 걸 제가 교육을 할 때 팀장은 어떠해야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팀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조직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거 보통 조직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전파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었대. 그래서 어떤 게 의미가 있니? 하고 이제 하고 뭐 봤더니 그러니까 그 팀 안에서 보니까 어떤 팀은 되게 뭐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해. 그런데 또 어떤 팀은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규칙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력 구성이나 운영 방식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탁월한 팀을 만드는데 별로 핵심적인 요건이 아니더라. 탁월한 팀을 만드는데 두 가지가 이제 도출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명확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 팀의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거, 명확한 규범 하나, 그리고 하나는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안전감. 그러니까 우리가 나 지금 이 상태가 되게 안정적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안정이 아니라 안전감. 그래서 영어로 심리적 psychological 그다음 safety 안전감, 안정감, 안전감. 누군가는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영어로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 뜻이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일단은 그 팀원들 안에서 어떤 명확한 규칙들이 있더래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명확한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회의하는 규칙 이런 거. 그러니까 회의는 팀장님이 회의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의라고 하는 건 우리 팀은 있잖아. 회의는 매주 화요일 몇 시에 할 거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회의는 우리는 꼭 얼마 안에 끝낸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시간을 딱 리밋을 만들어놔야 우리가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만들어질 건데 예를 들어 회의를 항상 우리는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야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데 이걸 정해놓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는요 30분간 막 우리 지난 연휴 있었잖아. 야 추석 연휴 때 뭐 했어? 너 그때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런 얘기하느라고 30분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는 되게 구체적으로 무슨 요일에 한다? 시간 얼마 안에 끝낸다? 어떤 주제를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된다? 필요한 사람은 회의에 들어온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젠다를 거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은 회사를 다니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규칙들을 팀원들에게 똑같이 전파를 해서 알리더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소통의 툴이 있고 그 소통의 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친하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게 아니야. 우리 팀은
이 정보를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규칙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팀마다 속성이 다 달라. 그러면 팀장이 정하는 거고 그게 팀장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탁월한 팀은 두 가지. 첫 번째, 규칙을 정한다. 밥을 같이 먹는 것들도 좀 가끔은 같이 먹어야 돼. 요일을 정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 왜 우리는 유연근무제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재택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이 안 모여도 돼, 사실은.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걸 되게 아쉬워해.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만 아쉬워하는 거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뭐 얘기가 하고 싶고 내 어떤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격이 되게 우리 MBTI에서 E야. 이어서 사람들한테 내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극아이야.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나는 말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어야 내 것도 이야기를 할 텐데 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부담스럽나? 밥을 같이 먹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그런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이거 얼마나 안전할까? 심리적 안정감은 조직에 속한 개인이 비판이나 처벌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 그러니까 비판이나 처벌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질문을 하면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했을 때 쿠사리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적인 무언가를 한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아? 이게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 안전감이 있었을 때 내 걸 할 수 있고 내 업무에 헌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은 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팀원들의 하는 이야기를 더욱 공감한대요. 근데 우리 공감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저런 얘기를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공감한다? 근데 공감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우리 팀장님 되게 싸해, 분위기가. 이러면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떠한 의사표현을 해도 안전해 라고 느끼면 또 다른 팀원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공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공감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야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팀 두 가지 공통점. 하나는 공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두가 발언을 할 때 공통의 어떤 부분만큼의 발언권이 있대요.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말을 많이 할까, 여러분? 당연히 높은 사람이 제일 많이 하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비슷하게 발언을 하더라. 저는 예전에 팀장으로 잠깐 있었던 어떤 회사에 처음 제가 갔는데 팀장으로 갔어요. 근데 팀장인데 팀장 나 하나다, 팀원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뭘 좀 만들어 보래요. 그러니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도 팀원을 하나를 뽑으래. 뽑았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팀장이 됐고 팀을 꾸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 스타트업. 그러면 팀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규칙을 만들었어야 됐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회의를 언제 한다? 이거부터라도.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냥 각자 터치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항상 금요일에 서로가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자. 근데 그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에는 어떤 방식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피드백일 때에는 그 피드백을 또 3일 이내에 수정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업무에 대한 어떤 그 규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정했어야 됐는데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는 공감력을 키우는 것하고 또 하나는 말하는 시간을 하는 것. 그러면 팀장이나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팀원들한테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애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또는 내가 그 말을 공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들아 너희들 말을 많이 해, 내가 많이 들어줄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몸소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공감 능력이 또 올라가야 돼. 그럼 공감 능력이 올라가야 그게 얼굴에 표현이 되는데 그 공감 능력 표현하는 거 맞아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사실은 제 유튜브에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관련된 어떤 뇌 기능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뇌 기능 제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이쪽에 연결해 드릴게요.